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출석 조사를 한 내란 특검이 오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충분히 구체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세영 기자, 특검의 영장 청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네요. 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2차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다른 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사후에 결제하려 한 혐의, 그리고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은 다만 형법상 내란과 맞먹는 중범죄인 외환 의혹은 이번 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는 약 9시간 반, 조서 검토만 5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앞서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이 신문을 하는 걸 문제 삼으며 대기실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1차 때와 달리 어제 조사는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됐지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풀려났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오직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계산법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런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계엄 이후 정당한 공권력에 맞서며 체포와 구속에 저항해온 윤 전 대통령의 지난 7개월을 이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밤중 기습적으로 시도한 친위 쿠데타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가 된 이후엔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결국 구속된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멀기만 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한 끝에 구속 취소를 얻어냈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전례 없는 계산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곧바로 수용해버렸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면서 구치소를 나와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관저에서 버티며 관저 정치에 나섰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출석이 공개되는 건 거부했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지시한 사람은 집에서 머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만 구치소에 남아있는 상황.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채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양평군청 공무원 등을 출국 금지했는데요.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특검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2달 뒤인 지난 2022년 7월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청 등 관계기관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양평군청은 불과 8일 만에 새 노선 2개를 추가로 국토부에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를 종점으로 하는 이른바 강상면 안입니다. 8일 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로 뭐 백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다. 국토부에는 노선 변경안을 결재한 양평군청 안모 국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맡은 김 여사 오빠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결재 라인에 있던 안모 국장과 함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출국 금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평군청이 제시한 종점 변경안을 국토부가 확정짓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원 전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시작으로 알려진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도 연루돼 있는 상황. 원 전 장관 조사는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김건희 여사 출석 전에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올해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들로 지적된 건 아이들 돌봄 공백입니다. 심야 시간, 이를 위해 집을 나서야 하는 보호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방청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화재 사고는 모두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은 없는지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부모가 볼일 보러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살, 7살 초등학생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도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4년간 화재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화재로 다치거나 숨진 13살 미만 어린이는 모두 148명. 이 가운데 사망한 19명은 전부 집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어린이들은 대피가 어렵긴 하죠. 항상 보호자하고 같이 동반해서 집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낯선 곳에 간다든지 부모가 동반을 해야 하는 건데 어린이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법으로 못 박은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아동 방치죄를 적용하는 아동 연령이 만 12세입니다. 호주 퀸즐랜드도 만 12세 미만 아동을 혼자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형법에 만 10세 미만 아동을 방치해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도 아동복지법으로 아동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연령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이딴 화재로 정부의 돌봄 서비스 공백도 드러났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달마다 신청받는 정기 돌봄의 경우 지난해 평균 대기 시간이 33일 가까이 됩니다. 심야나 주말에는 긴급 돌봄도 가능하지만 돌보미가 수락해야 가능해 실제로 성사되는 건 드뭅니다. 비용도 부담입니다. 밤에는 1.5배 더 내야 합니다. 심야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서 심야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실시간 기간도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돌봄 공백이 만든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과 관세 협상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집권 초기 외교 안보 정책에 성공적인 안착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오는 8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통상과 안보 등 한미 현안에 대해 실무자 간 협의는 계속돼 왔다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설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 국면이 좀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의 관여를 좀 늘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실장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현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까지 2번 연속 추진됐다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 실장의 협상 파트너인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한까지 미국 사정으로 최근 취소되면서 위 실장이 대통령 책사로 직접 미국을 찾아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에 나서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월요일에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관세 문제도 논의할 예정인데 관세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노력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국방비 증액 등과 관련한 미국 측 요구 사항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도 미 고위 당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